안녕하세요. 미자난과의 권순일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우시죠? 따뜻한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왔는데요. 무더운 날씨만큼 강한 자외선이 온몸으로 닿게 되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킵니다. 여러 기간 중 저희는 안과 채널 이므로 햇빛, 자외선이 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어떤 질환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망막이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어 시세포와 시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시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망막의 정중앙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며 시 기능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황반 변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황반에 생기는 여러 질환을 통칭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노화, 근시, 염증 등의 이유로 황반에 신생혈관 등 변성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 중 실명 원인 1위이며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심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망막 질환이고 증상으로는 중심 시력 감소, 시력의 중심 부위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중심 암점, 시야가 삐뚤어져 보이는 변형시 등이 있겠고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자가 진단법으로는 암슬러 격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눈씩 바둑판의 중심을 주시하고 격자 무늬에 왜곡 또는 결손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 검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한눈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씩 한눈씩 가려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그림과 같이 중심 암점을 유발하는 대표 원인이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인데요. 안구 망막 중심에 자리한 황반에 변화가 생겨 시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 질환은 중심 암점이 생기기 전에 빠른 대처를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황반 변성의 주된 위험 인자를 보면 유전적 요인과 흡연, 자외선 노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신생혈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습성과 건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 황반 변성의 80%는 건성이며 이 중 20%가 실명이 진행되고 나머지 20%는 습성이며 습성 환자들 중 80~90%가 실명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망막의 구조를 보면 맥락막은 망막층에 영양을 공급하고 망막 세포에서 나오는 대사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황반 변성 때 맥락막에서 신생혈관이 망막층으로 자라나오며 이 신생혈관은 혈관벽이 매우 약하여 터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신생혈관에서 나온 삼출물과 출혈로 황반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망막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맥락막과 그 안쪽으로 색소 상피, 시세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브로크막이 두꺼워지고 브루젠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우폐물이 쌓이게 되고 점차 개수와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쪽 눈에 질환이 있는 환자의 40%는 5년 이내에 반대쪽으로 진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시기별 노년 황반 변성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초기 황반 변성부터 중기, 후기 황반 변성의 진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황반 변성의 진단으로는 안저검사와 안저촬영, 플루레신 또는 인도시아닌 그린 형광 안저 촬영이 있겠습니다. 빛간섭 단층 촬영은 OCT가 있는데 이 중 OCT가 망막의 단면을 잘라보는 검사법으로는 황반 변성의 진단과 치료의 효과 판정이나 치료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 치료를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시켜 실명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며 이미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게 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일부 환자는 여전히 심한 시력 상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훨씬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삼출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치료를 보면 첫 번째로 레이저 치료법, 광역학법, 약물 내 안내 주사, 수술요법, 항산화제 복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중 레이저 치료법은 치료 효과에 대해서 예전에는 유일하게 인정하는 치료법이었으며 15% 정도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저는 주변 부위의 건강한 세포도 손상시킬 수 있고 중심화 부위의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광역학요법인 비주다인 주사는 광관광 물질을 혈관 내에 주사하여 증식하는 조직, 즉 신생혈관에 축적시킨 뒤 적당한 파장의 강선을 조사하여 신생혈관만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약물요법인 VEGF, 즉
혈관 내피 생성인자가 열량 관련 황반변성에서 맥락막 신생혈관의 발생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차단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약물로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비오비 등이 있으며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신생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빠른 효과를 보이면서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게 되지만 부작용으로는 안내염이나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반복된 주사에 의한 안군의 독성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항체 치료는 처음에는 한 달마다 3회 연속 주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병의 경과에 따라 주사를 중지할 수도 있고 진행에 따라 한 달 또는 2달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안군의 주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노년 황반변성의 원인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황반변성의 진행 과정과 종류, 치료 목적, 치료 방법 등의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황반변성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이 강한 곳과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 착용을 하며 백해무익한 흡연도 금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식단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높은 양의 콜레스테롤 음식은 피해야 되고 되도록 녹색 채소 등이 풍부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자가검진 및 안과검진, 특히 가족 유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진이 필요할 것이며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아주는 목적으로 비타민C와 E, 아연과 구리 등의 항산화제 성분으로 구성된 영양제가 있는데 이것을 복용하면 황반변성의 진행을 4분의 1 정도로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은 황반색소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추가된 영양제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 루테인과 지아잔틴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운 날씨처럼 강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의 눈은 항상 조심해야 되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안과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사 분들께서 도와주실 거고 이상으로 리잔 안과의 권순일 원장이었습니다.